네, 안녕하세요. 자,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신의 한 수, 이 2차 전지 주들이 많이 좀 움직여 있죠? 그래서 제가 또 특별히, 오늘, 원래는 이종복 전문가님 출연 시간인데, 제가 2차 전지 얘기 좀 하려고, 대타입니다, 대타.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장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제가 지난 그 신의 한 수를, 진행을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 2차 전지 강력 매수 시그널이 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2차 전지를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좀 브리핑. 오늘도 이제 장비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매일 데일리로 9시 37, 8분에서 9시 45분 정도에서 마제스터 투자 기술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빠질 때 안티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하지만 저의 이제 진심은 정말로 구조적 성장 산업을 하고 있는 섹터들을 저는 매수를 해서 왜 이걸 왜곡하는지에 대한 또 얘기도 오늘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1900년도에 이제 뉴욕 5분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이 마차가 다회였고요. 그리고 내연 기관차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1913년도에 뉴욕 5분가가 내연 기관차로 그냥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죠? 이게 지금 시장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어떤 산업혁명의 어떤 시장 사이클과,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 그 IRA 법안이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게 뒤집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집을 수 없는 근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3시까지 좀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 키워드를 좀 보시면요. 자, 2차 전지 그 위대한 기업, 구조적 성장 산업에 대한 섹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소재 섹터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장비 섹터도 지난 1월 23일 이후에 제가 이제 16년 동안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매수 신호에서 다 장비 종목군들도 매수 시그널이 다 떴습니다. 특히 뭐 윤성 FNC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P&T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뭐 TC 스틸이라든지 하나기술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대한 기업들은 정말 우량하고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빠졌을 때 그걸 던지는 게 아닌 우리가 사 모으는 관점으로 매매를 잡으면 저는 굉장히 시간이 지났을 때는 시간이 우리 편에 좀 되는 이런 그 종목 매매, 어떤 섹터, 성장 섹터를 매매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 23일 이후에 이제 마제 매주 신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2차 전지 현 시장 대응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 PBR 이슈가 지난 1월 30일 날, 우리 밸류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에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2월 26일이었죠. 다음 주에 본격적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크게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종목군별로 한번 제가 체크를 좀 해보면요. 지금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요. 이 몰매수를 했던 시점인데 이제 그 시점이 2월 2일이었습니다. 뭐 이 구간에서 2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수급 동향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2월 2일 날 250만 주 매수하고요. 쭉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저밸류 프로그램이면 일본판과 같은 어떤 유사한 그 저밸류 프로그램으로 주주 재고 가치를 높여서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레벨업 하면서 올라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단순히 이제 수급으로 끌어올려서,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아차하고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을 보게 되면 전기차에 신차 출시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금융주들 있죠. 뭐 KB금융이라든지 은행주들, 신한지주라든지, 그렇죠? 요런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에 뭐 지역난방공사라든지 한번 보시자고요. 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게 이 PBR이 지금 0.27이거든요. 27인데
정부에서 일단 주도를 해서 이걸 뭐 사 모은다든지 어떤 그 시그널이 나타나게 되면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이제 시세를 이제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시세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 매매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물론 이 저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그 포인트와 같이 시장들도 같이 올라오면 좋은데, 자, 그때 이제 나왔던 이슈들을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면요. 이게 이제 1월 30일 날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 대신증권이 이제 19개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금융이라든지, SK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이노베이션, 대한항공, 기아, 뭐 LG전자, 그리고 SK텔레콤, 현대모비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자, 이 종목군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PBR 밸류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게,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홀딩스의 그 자회사입니다. 2차 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이 저밸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제가 뭐 개인적인 어떤 내피셜이고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PBR 종목이 0.68이에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그러면 이 저 PBR의 성장 동력까지 단 이런 종목을 저는 올려줘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 철저히 소외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 이게 2차 전지를 공매도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자회사인 우리가 포스코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에서도 뭐 약간 좀 공매도에서 좀 누르는 느낌들이 확실히 좀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에 굉장히 많이 그 어떤 성장성을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고 작년에 큰 수익이 났었고 그 뭐 시점 자체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매수 타이밍을, 근데 고점에서 약간 그 포모 증후군도 있었고 이제 따라 사신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코스모 신소재 우리가 양극화 물질 있지 않습니까? 양극재 소재 쪽에서는 코스모 신소재도 이게 보시면 소액경 단결정 양극재가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18만 5천 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다 추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결코 이 반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등을 얘기하는 우리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타 방송 사이트라든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서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취지는 이제 일본에서 지난 4월달에 도쿄 증권거래에서 PBR 일배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개선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순자산 가치가 PBR 주당 순이익이 PBR 1 이하라는 얘기는 청산가치 미만이라는 종목군들인데, 근데 개념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시장과 일본은 확연히 틀립니다. 일본은 지금 30년 침체에 있고요. 그리고 이 성장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내수시장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유동성 돈을 풀면서 이게 주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성장도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사실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양 섹터 바벨로 얘기하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정책 취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청산가치 미만인 종목군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일본 국가에서도 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저는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포인트로 봤을 때 좀 다르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성장주들을 보면 우리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고성장주는 PBR, 예를 들어서 이 오늘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870포인트 선이거든요. PBR이라는 얘기는 성장 밸류가 성장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 구조적 성장 산업에 실적까지 따라오는 섹터들을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저 PBR 종목군들을 밸류 프로그램 하면 PBR에 속한 이 성장주들은 코스닥 쪽에서 다 하락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별로 정책과는 많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투자자분들이 좀 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뭐냐면요. 가장 기본 취지가 기후변화예요.
그리고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인데 인플레를 완화하기 위해서 2022년도 8월 16일 날 발효가 됐고요. 예.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이 3,670억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번에 작년에 2023년도 3월 달에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예. 부채한도 정액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2023년도 6월 1일까지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하지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합의점을 찾았죠. 2025년도 2월까지 연장을 하겠다.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IRA 법안이 트럼프가 되게 되면 이게 뒤집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가요. 그 전 세계 우리 그 지구상에 1.5도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부산이 침수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10년 후의 일이에요. 2023년도에.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위가 오르면 우리나라 최소 5%가 침수가 되고 부산뿐만 아닌 지금 뭐 송도라든지 서울 지역 있잖아요. 지대 자체가 낮은 지역은 침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글로벌 국가들 쪽에서 해수면이 낮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침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있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올해 2024년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에 초비상이 걸렸고 이게 조금 시장이 노이즈로 작용을 하면서 약간 저는 2차 전지 쪽에서 좀 악용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는 투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악재 뉴스를 가지고 빠져내려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트럼프가 나오면 이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EOC 법안이 뭐냐면 우려 국가입니다. 중국 겁나게 싫어해요. 엄청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 만약에 2024년부터 해서 이제 4년 임기잖아요. 미국은. 그럼 2028년까지 이제 임기를 수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결국 이건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UAW 전미 자동차 노조가 자, 지금 보시면 자, 이제 포드하고 스텔란티스, GM 등 이른바 빅3로 불리는 미국의 자동차 제조 조합원이 14만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표심 때문에 미시간주하고 위스콘신주하고 주요 경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약간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전기차 쪽에서 어떤 그 속도 조절은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결국은 이게 약간 좀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거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봤을 때 이게 대선에 대한 선거에 대한 어떤 지금 노이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건 뭐 2030년, 35년까지는 무조건 해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이건 저뿐만 아닌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 구조 성장 산업에서 그 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뿐만 아닌 셀단에서 왜 지금 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고 미국이 인플레를 IRA 법안을 발효를 하면서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실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기술 장벽이 낮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답은 다 나왔단 말이에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그죠? 나중에 이건 우리나라지만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1.5도 올라오면요. 이거 굉장히 침수 지역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진짜 국가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2010년도에 그 팬데믹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자, 기초자산을 보겠습니다. 자, 팬데믹 때요. 2022년도에 사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제 QT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경기 상황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한쪽을 바라보게끔 이 팬데믹이 터진 겁니다. 그게 중국 우한에서부터 터졌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국은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뿐만 아닌 올해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저는 약간의 어떤 지금 시장의 노이즈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조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과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원가 비율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전체 코스트가 전기차에서 47%가 배터리 팩입니다. 그리고 인버터가 있고요. 구동 모터가 있고, 그리고 뭐 DC, AC 컨버터가 있고, 중요한 건 이게 배터리 팩을 누가 좋은 셀 기업을 우리 조인트 벤처를 협약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완성차 업체 쪽에서 지금 수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우리가 셀단에서 약간 그 조인트 벤처 어떤 그 지분 구조가 5대 5였는데 지금 49대 51입니다. 51이 갑에 있는 그 위치가 셀을 만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삼성 SDI 그리고 LG 솔루션, SK온 이 세 업체고 그리고 이제 금양까지 포함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이 갑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이 양극재 기업입니다. 우리 국내 기업의 이제 5대 천왕이라 얘기할 수 있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기술 장벽이 이게 넘사벽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요를 절대로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2018년도에 글로벌 10대 양극재 기업이요. 1위가 일본의 스미토모입니다. 이게 스미토모였고요. 2위가 유미코아였고요. 그리고 3위가 일본의 니치하고 4위가 퓨어리드고 그리고 5위, 6위 바스프토다 독일, 그리고 7위가 BYD, 8위가 LG화학이었는데 이게 밸류 체인이 된 게 뭐냐면 결국은 자 지금 보시면요. 이 3원계에서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탑이 된 게 이제 에코프로비움인데 사실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이제 뭐 테슬라에 공급하는 셀 업체가 파나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NCM 622부터 해서요. 그 효율이 낮지 않았고 그리고 NCM 본격적으로 니켈 코발트 망간입니다. 양극재 포트폴리오에서 NCM 811부터 해서 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우리나라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퓨침입니다. LNF라든지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하이니켈 쪽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이런 양극재를 수요를 못 맞추기 때문에 이게 밸류체인이 된 겁니다. 그만큼 기술 장벽이 어마무시하게 높은데 이걸 왜 왜곡하는지를 저는 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전에 우리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번에 그 12월 달에 삼성 SDI하고 44조 규모의 수주를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양극재 기업들이 바로 완성차 업체하고 이제 다이렉트로 내재화를 하는 우리 뭐 얼티엄 셀즈라든지 GM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뭐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뭐냐면 나머지 소재 쪽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 장벽이 조금 낮지만 양극재 쪽에서는 감히 넘사벽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3원계, 4원계.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이 된 거고요. 그런 효율이 이제 그게 바뀌었다는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자, 이게 양극재 그 포트폴리오가요. 양극재는 다 굉장히 많아요. 뭐 NCM, 그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3원계라 얘기를 하고요. NCMA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입니다. 이게 4원계예요. 4원계 셀단에서 만드는 건 지금 LG 솔루션밖에 없고요. 그리고 4원계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에코프로 BM 캠 라인 그 생산 라인입니다. NCMX라고 이제 코드명이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건 뭐 제가 뇌피셜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에코프로 BM도 LG 엔솔 향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NCA라든지 LFP 배터리 셀이라든지 자, NMX, LLO, LCO 그러니까 하이엔드급하고 볼륨급하고 엔트리급하고 모든 지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노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좀 그런 걸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 같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2차 전지의 어떤 그 역사와 방향성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던 게 이게 18650 배터리 셀이거든요. 이게 11700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는 이 2709 배터리가 이제 4,4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4680도 이제 LG엔솔에서 8월 달에 이제 공급을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막 기술적인 장벽이 있겠지만 하나순위에서 4680 배터리를 생산했지만 효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또 LG엔솔이 침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밀도를 보게 되면 이게 리튬 메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사실 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다 해요. 그리고 음극재 기업도 있고 분리막 기업들도 있고 있는데 리튬 메탈은 음극재에서 이 꿈의 소재라고 얘기를 하는 리튬 메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음극재는 보통 흑연하고요. 그 안에 소재가 그 인공 흑연하고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그 배합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양극재하고 이제 충방전을 실시하면서 이제 에너지 밀도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마지막은 이제 리튬 메탈인데 이게 1980년도에도 연구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걸 생산을 못 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기술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극재는 리튬 메탈 음극재, 양극재는 우리가 NCM 9반반에서 뭐 덴트라이트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코스모 신소라든지 뭐 LG화학, LNF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청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 문화 자체가 이게 뭐 어떤 모멘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좀 해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그 2차 전지 역사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결국은 안정성, 내구성인데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오늘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핵심 내용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어떤 노이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인데요. 가장 가벼운 원소가 이제 수소입니다. 예. 그리고 헬륨 가스고요. 그 다음 이제 리튬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소디움 배터리 셀 양극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무게 자체가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무겁고요. 뭐 망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대기업 쪽에서 뭐 LG 그룹들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그룹들도 이제 소재 쪽으로 뭐 필발 리튬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염호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으로 지금 다 방향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이즈들을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매매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윤성 FNC가 초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반등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걸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TCC 스틸 있지 않습니까? 원통형. 이게 지금 요때 1월 26일 날 맞에 제가 매수 신호가 뜬 종목입니다. TCC 스틸도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반등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나노 신소재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바닥권에서 초급등이 나온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등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건 상승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앞전에 제가 신의 한수에서 나왔을 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자, 우리 엔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엔캠이 결국은 이 FEOC에서 침투를 하려면 중국 기업들을 침투를 할 수 있는 그 가장 최고의, 전액은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캠이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 내용들 했던 내용이니 한번 잠깐 기사 내용 보면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미있죠, 여러분들? 너무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게요, 엔캠이 이 당시에 10만 원이었습니다. 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죠. 그죠? 근데 엔캠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3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건 약간의 어떤 내 자산을 매수를 하는 건 뭐 도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물론 더 갈 수도 있고요. 제가 얘기했던 시점은 10만 원 이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점 자체가 정확히 1월 15일 날요. 마제스터의 투자의 기술에서
우리 박상정 앵커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앵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중국 시장에서 침투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이게 지금 FEOC의 틴츠라든지 캡캠이라든지 코타이 화룡이라든지 이게 이 시장을 침투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종목은 앵캠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솔브레인 홀딩스 그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솔브레인 MI가 2010년도에 지금 5만 톤 규모로 이제 100%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앵캠도 결국은 앵캠뿐만 아닌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하고요. 덕산 데코피아 동아기업까지도 보시면 이 전액이면요. 결국은 이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전액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뭐 정보치에 나왔지만 이건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전액이 양극재 셀에서 그 안에 소재 10%입니다. 결국은 이 10% 전액 관련 섹터들도 올라오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아직까지 공매도 규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이들은 지금 공매도에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상대 쪽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SK 그 엔캠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이쪽으로 약간의 오버슈팅에 걸리는 것처럼 해서 이게 튀어버린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엔캠이 지금 5조 5천억입니다. 그죠? 예, 이것 또한 우리 전액입니다. 필수로 그 아까 중국 기업들 침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엔캠이 갈 수가 있는 자리밖에 갈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솔브레인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안 가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게 에코프로 하고요.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 시총 자체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5대1 액면 분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 공시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번 뭐 이달 2월 말까지 이사를 결정을 해서 3월달 주주총회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이번에 2027년까지 뭐 70만 톤 규모로 지금 앞으로 앞전에 이제 우리가 12월 1일이었죠. 정확히 예 금요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삼성 SDI 하고요. 향 44조 매출 규모가 공급계약 7 규모가 광물 가격 하락이 완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그 수 자체는 50조, 55조 저는 넘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저는 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예, 자,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이거 보시면 자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 기준 말씀드리고 에코프로 기준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가요 지난 7월 26일 날 제가 매도 사인 된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매도 사인이 나와서 작년 7월 27일은 매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 지금 여기까지 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매도 잔고량을 보시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26일 날 작년 2023년도 7,400억이었거든요. 그리고 얘들의 숏스퀴즈가 나타나면서 8월 31일 날 1조 7천억까지 공매도량을 확 늘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 1월 23일 날 7천억까지 지금 차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에코프로가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 7월 26일 날 이제 숏스퀴즈랑 반대 물량이 나가서 이게 훅 빠져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죠? 8월 말에 1조 7천억까지, 늘려서 지금 주가 내려오니, 그죠? 7천억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매도에 의해서 눌렸기 때문에 이게 못 올라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지금 차트가 에코프로 요거입니다, 요거. 금방 차트는 에코프로 BM이고. 에코프로가 여기서 그죠? 7천억 아까 보셨죠? 그리고 8월 달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1조 7천억 매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걸 지금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마제 신호는 매수 신호는 작년에 2월 달에 매수 신호 떴고요. 그리고 5월 달에 매수 신호 떴고요. 매도 신호는 7월 26일 날 떴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1월 24일, 3일 무지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2차 전지 매수 신호 무조건 떴습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예. 자, 예, 24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일 날 여기 캡처를 그냥 떠났어요. 장중에 3시, 오후 3시 19분에. 자, 에코프라고 삼성에스테, 포스코 퓨처엠 모든 종목들이 떴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파는 자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완전한 날바닥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이 당시에요. 그 점상도 출연을 했었고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도 제가 점상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점상 그 방송도 출연했었고 한번 보시자고요. 예. 진짜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요. 1월 23일 날 2차 전지 강력 매수 신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2차 전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찍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 시청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진짜 아니다라는, 진짜 이게 강력 매수 신호다라는 걸 또 1월 26일 날 이게 지금 점상 시크릿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매수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신의 한 수였죠? 1월 26일 날 이거 신의 한 수였구나. 자, 여튼, 이게 신의 한 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래서 이것뿐만 아닌 또 이제 명인들의 복귀에 나가서도요, 제가, 좀 대타 출연을 했습니다. 뭐, 대타맨이 됐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오히려, 2차 전지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건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정말로 어필을 많이 해야 되겠다. 왜 이 위대한 기업들을 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지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송 프로를 출연하면서 우리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진짜로. 팔지 말라고. 예. 그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 이후에 종목들이요. 다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수익률을,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요. 승률 자체가 거의 100%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연구했다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모든 걸 바쳤겠죠? 예. 1월 23일 날 마제 매수 신호 뜬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뿐만 아니, 자, 거기서 매수 신호 뜨고 나서 고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그렇잖아요. 뭐 고점에서 어떻게 매도하라는 이런 얘기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이제 고점을 찍었던 에코프로는 33% 올라왔고요. LG화학이요. 33% 올라왔어요. 삼성에스가 17% 올라왔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17%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TC스틸이 89% 올라왔습니다. 무려. 예. 그리고 에코프로 BM 머티 있죠. 35% 올라왔고요. 그리고 윤성 FNC 있지 않습니까? 42% 올라왔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윤성 FNC가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1월 25일에도 신호가 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윤성 FNC가 77,400원에 매수 신호 떴습니다. 여기. 그죠?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TCSD 보이시나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건 진짜 제가요. 자, TCS들이 45,300원에 떴어요. 25일 한번 가봅시다. 자, TC스틸이요. 언제요? 25일 날. 25일이면 자, 보세요. 시청자분들. 여기였습니다. 자, 이날이 TC스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아직까지 매도 신호 뜨지 않았습니다. 이게 수익률이 무려 89% 올랐어요. 자, 아까 보셨지만 수익률이 89% 올랐습니다. 이거. 이게 반등입니까? 이게 반등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까지 누르다 보니 공매도에서 이게 공매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말로 좋은 이 스몰캡 종목들, 엔캠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솔브렌 홀딩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TC 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윤성 FNC 아까 보시자고. 장비주들 있지 않습니까? 장비주들도 제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드렸냐면, 자, 이게 1월 25일입니다.
자, 여기 윤생 FNC 77,400원이죠. 이거 한번 봅시다. 1월 25일 날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였습니다. 시청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한 바닥에서 마제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지금 이게 오늘까지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점심 때 잠깐 집계를 해봤어요. 윤생 FNC가 42%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그럼 제가 좀 묻고 싶어요. 바닥에서 42%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단타하십니까? 이 좋은 기업들을? 그죠? 18일 만에 40% 만족하잖아요. 근데 제가 단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을 추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안티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자, 이 한미반도체 있죠. 한미반도체가 지금 신고가 찍고 나서 그 자사주 소강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 연속성이 없어요. 자, 이수페타시스 보세요. HBM 관련해서 없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못 갑니다. 그죠? 자, 이 리노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세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시장에서 좀 왜곡된 얘기가 아닌 뭐 반도체 섹터가 가면 그쪽도 얘기를 정말 잘 해주는 우리 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죠? 저는 반도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반도체 하시는 전문가분들 찾아가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저는 반도체 하려면 엔비디아를 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작년부터. 40달러에서 지금 뭐 74달러, 400달러에서 740달러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쉽게 미장해서 이걸 하면 되는 거고요.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아까도 보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이 정말로 그냥 승률이 100%였단 말이에요. 제 마제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게 지금 반등에 저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기술도 지금 25일날 매수 신호 떴단 말이에요. 5만 원에. 지금 보시면 하나기술도 자, 오늘 보세요. 하나기술도 자, 언제냐면 1월 25일날 여기 완전 날바닥이네. 그죠? 시청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그래서 야,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죠? 그래도 토마토에서 지금 17년 동안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25년째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걸 인생을 걸었어요. 사실은 제가 2차전지를 할 때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야, 마제 신호가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는 검증을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보세요. 이게 왜 매수 신호가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2023년도 5월 15일 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LNF 에코프로 BM이 정말 바닥에서 매수 신호 다 떴다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7월 26일 날요. 이게 작년입니다. 2023년 7월 26일 날 PM 21시에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이게 종목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지만 매도도 보시면 이거 작년 문자 내용이거든요. 에코프로 490% 수익 보고요. 폴도 98% 수익 보고요. 에코프로 장기 물량 빼고 140만 다 매도 말씀드렸거든요.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2023년도 이게 그 라이브 생방송 문자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2차전지 주도주 작년 23년 7월 20년 고점 나왔으니 밸류가 높아졌으니 단돌이 하십시오라는 문자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왜 곧 그 주식을 뭐 에코프로를 보시면 포머가 되셔서 바닥일 때는 역배열에서 이런 구간 있잖아요. 작년 5월 10일 여기서였거든요. 여기서 매수 신호고 여기서 매도 신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빠질 때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고민을 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포머인 것 같아요. 못 사면 이게 내가 이 가격을 못 사면 어떻게 하지?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내려올 때요. 제가 이게 마제 신호가 예, 지금 16년 동안 모든 걸 인생을 걸었다니까요. 1월 25일, 23일, 5일 여기 날바닥에서 에스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 전지들 절대 매도 아닙니다. 무조건 매수고 자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밥만 먹으면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지금 한 달 딱 지나고 나니 딱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뭐 종목들을 뭐 자랑을 할 줄도 몰라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정말 2차전지 구조 성장 산업에 대해서 왜 가격이 비쌀 때는 매수를 하고 가격이 빠지고 악재에서 지금 고민을 하시는지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장비주들 보세요. D&T 오늘 급등 나오죠. 그죠? 바닥에서 급등 나옵니다. 반등이라고요? 아닙니다. KN술요? 자, 1월 25일 날 이것도 이제 우리 그 라이브 방에서는 매수 신호가 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8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이겁니다. 제가,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요 기사가 작년에 이게, 여기 지금, 여기가 없네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작년 뉴스인데, 여러분들이 장비주들 2차전 저는 반도체 장비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흰색이면 흰색이고 검정색이면 검정색입니다. 뭐 그걸 섞고는 회색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만약에 어떤 시장표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뭐 시장표를 잘못 봤다 그러면 사과를 합니다. 저는. 그죠? 예. 근데 이게 LG 엔솔하고 미국 포드하고 티력케어하고 작년에 2023년도 11월 13일 날 나왔던 공시 내용인데 이 티력케어 코치하고 MOU 해지를 했거든요. 이 기사를 보면. 자, LG 엔솔하고 미국 포드하고 티력케어 코치 그룹인데 배터리 합작 법인입니다. MOU 해지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티력케어 코치 그러니까 터키는 지금 기준금리가 30% 넘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관계냐? 자, 터키 그 코치 그룹은요. 예. 이 포드 오토산이죠. 오토산에 지금 자회사가 있어요. 얘하고의 이제 포드하고 전기차의 어떤 조인트 벤처를 하기 전에 기존부터 어떤 그 거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터키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기준금리가 높다 보니 이게 가능하겠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SK 이전에 또 뉴스가 원래는 SK온하고 포드하고 코치였거든요. 이게 SK온이 삭제가 되고 LG엔솔이 그 3자 합작 법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무산이 되면 장비주들이 빠지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설립 중단 얘기 나왔잖아요. LG엔솔하고 포드하고 티력케어하고. 그러면 이 기사가 작년 2023년도 11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K엔솔뿐만 아닌 윤성 FNC 있죠. 터키. 그냥 원스톱으로 갑니다. 11월 달. 이런 구간을 보면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지금 주가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PNT 보십시오. 11월 달 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 매수 신호가 떴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하나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장비주들도 오늘 놓았지만 장비주를 바닥에서 유튜브 공개 방송이든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제트 투자의 기술에서도 장비주들 지금 매수를 하십시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어떤 급하게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보류를 하시되, 예. 이게 지금 너무나도 싼 자리이고, 이제 3월부터 해서 이제 광물 가격이 올라오고, 서서히 이제, 어떤 악재가 우리가 동 트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윤생 FNC도 어제 급등 나왔고요.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 고점이냐고 아닙니다. 단기는 고점이 나올 수 있겠지만 더 갑니다. D&T요? 자, 레이저 로칭에서 이제 우리가 프레스 로칭으로 이제 LG엔솔에 이제 공급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D&T가 그것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고 이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낙폭과대이고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 이거 보십시오. 응? TC 스틸 같은 경우도 이게 독점입니다, 독점. 이 기업, 이 원통에 이게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신고가입니다. 이게 지금 반등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밸류를 보시고 성장 지금 보시면 저는 2월 26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밸류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게 되면 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그 메이저들이 지금 어떤 그 시세를 움직이는 어떤 그 매수라든지 매도를 보면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은 이 구조적 2차전지 성장 산업에서 매도를 하는 시점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아까 이제 마지막 주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예, 도움이 많이 되고 계시나요? 이게 보십시오. 이번에 이게 에코 프렌들리가 2022년도에 앞으로 이제 양극재 포트폴리오, 예, 프리미엄급하고 볼륨급하고 엔트리급인데, 저는 이제 에코 프렌들리에서 이게 볼륨급으로 있잖아요. 예. 볼륨급으로 이제, 예, 그 얘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포스코 그룹주들. 자, 여튼, 제가 오늘 4시에 마제스터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 방송합니다. 그때 제가 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때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포스코 그룹주를 보십시오. 지금 철강이 2016년부터 17년까지 71%였는데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철강의 어떤 사업 영역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코 그룹 회장 선출에서 장윤아 우리 회장님이시죠. 뭐 우리가 철강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이번에 권영수 우리 LG엔솔 부회장님이 약간 좀 될 수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내부적인 얘기니까. 일단 어찌됐든 저는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이제 포스코그룹주들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건 돌릴 수가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어떤 이슈, 노이즈들, 여러분들께서 좀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포스코홀딩스. 자, 이거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3전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포스코홀딩스가요. 이게 이번에 저 PBR 섹터에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0.86, 0.68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현대차가요. 이렇게 급등 나올 때 요 구간에서 2월 2일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0.68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뿐만 아닌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더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0.68이면 이게 저밸류 프로그램에서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보십시오.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를 보시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71% 비중 가지고 있고요. 포스코 ENC, 포스코 퓨처엠 59.3% 정확히 60%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2차 전지예요. 포스코 아르헨티나 100% 자회사 비상장에서 포스코 필바로 리튬 있죠. 82%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2차 전지 소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HY 클린메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부 다 2차 전지 쪽에서 사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렇게 있으니 공매도를 친 물량들도 포스코 홀딩스는 많이 없지만 자회사인 60% 가지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이 위대한 기업 있잖아요. 양극재. 이게 우리가 지금 이번에 N86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자, 요 얘기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좀 아깝네요.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4원계 있지 않습니까? 이 N86뿐만 아닌 단결적 양극재가 작년부터 해서 이제 매출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결정에서 덴트라이트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이게 터닝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 우리가 이제 리튬 하면 이제 앨범알이죠. 그리고 리튬 가격이 이제 저는 이제 바닥을 완전히 찍었다라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3월 달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리튬 생산업체들은 이제 역마진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가격을 빼지는 못할 거라 보고 있고요. 리튬 가격이 지금 최바닥이고요. 우리가 2022년도에 고점을 찍고 거기서 지금 5분의 1토막 나 있습니다. 그죠? 5분의 6분의 1토막이죠. 그리고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2022년도 고점 찍고요. 지금 3분의 1토막 나 있습니다. 더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코발트요. 코발트가 우리 프리코발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코발트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다른 광물 가격에 비해서 얘도 지금 3분의 1토막 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이제 가격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상승의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서 어떤 단기 수급에 의해서 누르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그 얘기도 좀 하고 가야 되겠죠. 너무 좀,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이건. 예. 좀 바닥에서 기사 자체를 너무 좀 예. 그렇죠. 좀 안 좋게 쓰지 않았냐로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튼 악재는 지금 모든 게 끝나는 구간이고 이제 호재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에코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 2월 달에 이제 5대1 그 액면 분할이 있습니다. 액면 분할이 있는데 이 액면 분할에서 저는 이제 공매도의 그 규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얘기들은 이제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상장 주식 수가요. 예, 지금 60만 원 기준인데 2,660만 주입니다. 근데 이게 5분의 1 상장을 하게 되면 액면 가격이 500원에서 100원으로 바뀌고요. 상장 주식수가 1억 3,300만 주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공매도를 했던 투자자들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제 매수가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 에코프로 뭐 기업에 대해서 그 밸류에 대한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뭐 각발 의론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가격에 있어는 안 되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앞전에 에코프로 머티의 상장 이슈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저는 더블 평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그 상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제 그게 이제 IPO 참여를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이슈도 있고 액면 분할 이슈가 지금 제일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도 2차 전지는 매도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신의 한 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자, 오늘 오후 4시에 마제스터 개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예. 2차 전지 핵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